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이동욱 남사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동욱 남사읍 일대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주민들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었습니다. 단지 안에만 기억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살던 농민, 어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단지의 입지에 따른 교통량 폭증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국도 45호선 그리고 경광선 연장 등 광역철도 연계 문제에 대해 시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늦게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 목소리를 듣는 공식 창구와 사전적 협의를 구조를 시가 직접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시장님께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용인시는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평, 11만 평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지 확보 외에 이주 대상 주민들에 위한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자 택지와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전용 산단 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보상기준 수립 여부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 등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앞서 여러 차례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계획한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 남동 도로 건설 공사 총 12.53km 구간 중 어느 구간을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따라 우리 용인시 주민들의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도 45호선 도로 확장 건설 공사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야 시의 검토 의견,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방식, 자연훼손, 최소화 방안 등 주민들이 요구한 환경 문제 대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도보 이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차량 및 건설 기계 등으로 인한 안전 대책은 착공 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점이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지난 질의를 드렸던 말씀을 되새깁니다. 화려한 산업단지 뒤에
터전을 잃고 떠나가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가신 주민 그리고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 여러분의 현실을 외면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해시로서는 지역에 개발되어 지방세 수익이 늘어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것을 업으로 살아온 분들은 그분들의 지역을 유지하고 지켜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평생 읽어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제외한 3,680만 평에는 아직 우리 이동읍, 남사읍 주민들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남아있는 현 주민들의 배려하여 조화를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화장터, LNG 발전소, 데이터 센터, 쓰레기 소각장 등 이런 것들이 다 이동 남사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조화로운 지역을 꾸미는 걸까요? 대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 실행력을 잇는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주 대책을 건의를 했던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온삼의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도 아마 아시려고 믿습니다. 온삼은 보상을 해드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주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를 2023년이죠. 그때 마련을 했죠. 2023년 말에 마련을 했습니다. 남사업 창리 이론의 11만 평에 275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헤아려서 대토보상 확대를 요구를 했고 대토보상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또 현금 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보다는 훨씬 감면폭이 크도록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대토보상의 경우 40%에 해당이 됩니다. 이주자들께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처우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상황이죠. 예, 이주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점을 또 이해해 주신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계속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관철이 돼서 양도세 감면폭이 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LH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원주민들의 생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했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작물을 철거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무연고 분묘 이장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우리 원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는 수의계약도 하는 것 등을 정해놨습니다. 89개의 이제 기업이 그 안에 있는데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50여 개가 좀 넘습니다. 이주해야 할 기업들이 옮겨갈 산단 15만 평도 확보를 해서 국가 산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동읍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사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사 쪽에 먼저 팹 건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 산단도 이주 기업이 옮겨갈 산단은 그 남사 쪽에 조성이 되는 건데요. 바로 한 번에 옮겨가실 수 있도록 이동읍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속도를 내서 이주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지난 4월 시행이 됐습니다. 양도세 감면 비율은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또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만 5%포인트 감면폭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면 한도도 기존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가 됐죠. 또 5년간일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주 산단을 조성할 때 정책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추진단 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 정책금융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시에서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우리 시, 또 이주민, 이주기업으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이주민과 이주기업들이 좀 더 불안감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뒷받침을 잘 할 계획입니다.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청교차로에서 안성의 장서교차로까지 12.5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4차로가 8차로로 확장이 되는 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고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을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3년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국가산단 국가산단 안의 경계는 2030년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된 예정인데 그때까지 8차로로 확장이 완료되도록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그 밖의 구간은 2031년에 확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동읍 신도시 반도체 특화 신도시 69만 평에 1만 6천 가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구간의 국도 45호선 이동읍 신도시는 원래 2034년 입주 계획이었는데 2031년으로 좀 앞당기기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구간 신도시가 주민들이 입주할 때쯤은 그 구간도 국도 45호선이 확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사비는 추정으로 1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매우 방대한 사업이죠.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진행을 했고 지난달에는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도로 확장 방향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말씀을 해 주셨고 환경 친화적인 도로 개설 방안 검토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의 방향은 기존보다는 약간 좀 바뀌게 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월경에 턴키 사업 발주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기본 설계가 일정 부분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노선이나 토지 편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도 45호선이 남동에 대촌교차로에서 안성 장소교차로까지 확장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화성 장지에서 이동 송전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동명리에서 아곡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인 백옥대로 등은 2030년 말이나 31년 초 4차로로 신설 및 확장될 계획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에서부터 우리 남사의 남쪽, 그리고 안성 구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동 온삼 남쪽이죠, 통해서 안성 일주까지 가는 이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일찌감치 시하고 합의를 해서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 상황이고, 머지않아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이 된다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과 포천세종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인의 처인구의 교통 굉장히 원활해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북쪽에서 이동읍 신도시 쪽이죠, 동탄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신설, 완장에서 서리까지 가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84호 이동에서 온삼 구간, 42호선 우회도로 남동에서 양지 구간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에 들어가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 IC에서 온삼 배감으로 가는 국도 17호선, 양지 IC에서 지산 리조트까지 3km 약간 넘는 그 구간은 6차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현재 4차로지만 좀 많이 막히는 상황이죠. 지방도 318호 우리 기흥 고매에서 서리까지, 덕성에서 하길 가는 확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역북에서 서리 가는 구간 지방도 321호 확장 사업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과 이동 반도체 신도시 조성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 영역을 준 결과 비용 대 편입값이 0.92로 나온 상황이고,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과 관련한 자료를 냈는데요. 물론 비공개 자료입니다. 거기에도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5차 철도망 계획이 당초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는데, 그래서 2026년 7월에 원래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좀 빨리 해달라고 해서 관철을 시켰고 올해 말쯤 수립이 될 텐데요. 경강선 연장은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때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는 냈던데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KDI가 부탁을 해서 내지를 않았는데, 용인시장, 평택시장, 안성시장, 이천시장 4명이 평택 부발선 4차 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돼서 지금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에 가서 이 평택 부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원산의 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그쪽을 경유해서 부발로 가는 이야기를 이제 했죠.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국토부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KDI가 이거를 이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좀 위원님들이 우리 용인 반도체 이 초대형 프로젝트 상황을 깊이 모르시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2027년에 SK 하이닉스가 모든 걸 다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지금 4,5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1만 3천여 명이 일을 하게 되고 연인원이 2년 동안 300여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 같은 것이 지금 8번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지금 생긴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거주 공간이 생긴다는 점도 말씀드려서 이거는 꼭 필요한 노선이다 이야기를 했고 평택에서 안성, 온산 그래서 이천 부발로 가면 거기서 이제 이천 쪽에서 경강선과 연결이 돼서 강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평택에서는 경부선을 타고 수원,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철도 노선입니다. 이거를 꼭 관철을 하면 우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화성시하고 함께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탄에서 국가산단 쪽, 남사, 이동 그리고 원삼까지만 이으면 평택 부발선이 실현이 된다는 가정하에 동탄에서 우리 남사 이동 거쳐서 원삼까지만 이으면 교통 철도 연계망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강선이 이동 남사까지 오기 때문에 경강선과 접속이 또 되고 경강선은 경전철과 접속을 해서 동백 쪽으로 이제 오면 동백의 신봉선은 또 저희들이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서울 잠실운동장역에서 수서역, 판교역, 대장동, 신봉, 송복동,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km가 좀 넘는데 이거는 1.2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비식값이. 그래서 이게 철도망 5차 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동백 신봉선은 이제 경기도 이제 일반 철도 경기도 도시철도인데 이것까지 관철을 하면 철도 연계망은 잘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된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산단과 관련한 환경 및 안전 대응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된 환경 영향 평가서 안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항, 사업장 배출 폐기물의 전문 업체 위탁 처리 계획, 자연환경 해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이제 보상 공고 단계에 들어갔고 보상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산단 안에 계신 시민들 또 이주해야 할 기업들 입장을 계속 LH와 정부 측과 논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